자, 다음 문제집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피시고 입지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익자서 제가 이따가 또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입지론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프린트 새로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지론 가는데 입지론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이제 다 정해졌는데 나온다면 따라서 크리스탈러 이 중심지 이론이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허프와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데 얘가 이제 지문이 뜬다면 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뜹니다. 얘가 계산 문제가 뜨기 때문에 이 계산을 따르면서 네일리, 컨버스, 그 다음에 따르면서 허프 이 세 가지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입지 파트는 거의 계산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가져가시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걸 이제 상업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업지는 좀 출제가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배버하고 레시를 넣었는데 레시도 이따 보겠지만 배버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는데 점포의 입지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밑에에 그 1번, 2번에 점포의 입지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면 우리가 왜 가성비가 높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내용은 작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을 좀 같이 볼게요. 요약집을 같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요약집을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셔서 이제 요거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가야 되는데 6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 찾으셨습니까? 보시면 이제 밑에 입지 유형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입지 유형이나 소재 위치는 똑같거든요. 입지 유형별 또는 소재 위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심은 그냥요 도심에 모여 있어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하죠. 중심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집심에 보시면 백화점과 보석상에다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최근의 경향은 백화점이 잘 나와요. 백화점하고 이제 보석상을 기금속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재라는 건 모이는데 그냥요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그럼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거는 오른쪽에 아마 체크가 되어 있는 게 가구점이 되어 있고 공구점 해놨죠. 그래서 가구점이나 공구점. 그래서 유명한 가구단지라든지 공구상 같은 게 잘 나와요. 공구점 잘 나오고 산재는 동일업종끼리 그냥요 흩어져야 돼요. 분산해야지만 좋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산재에 세탁소 잡화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세탁소는 경쟁이 심하니까 세탁소하고 잡화점이라는 게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동일업종이 해요. 동일업종인데 자 우리가 농기구점은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은 도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업종인데 외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부적으로 그 중심지에. 그래서 이거는 따보세요. 국부적 중심지. 거기 국부적 중심지라는 게 나와 있죠. 국부적 집중성을 찍으시면 이제 감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만 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집심은 그냥요 도심에 모여 있어요. 이 셋 다 따보세요. 동일업종. 동일업종은 똑같죠. 똑같은데 동일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뭐고? 집재고 흩어지면 산재. 동일업종끼리 국부적으로 모이면 국부적 집중성. 얘는 도심에 모이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어떤 게 잘 나오냐? 편의품은 그냥입니까? 생활 필수품입니까?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 선매랑 전문품은 요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돼요.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전문 찍으셔야 돼요? 이건 선매 찍으셔야 돼요. 선매 찍으시고. 자, 가구 같은 거는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집집마다 가구 스타일이 다르죠. 표준화되게 비표준하고 명품 같은 거예요. 이따 전문품 같은 경우는 멀어도 가기 때문에 거리의 저항이 좀 작기 때문에 구매를 위한 노력은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위주로 보시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끼리 바꿔서 나오고 얘와 얘를 바꿔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천천히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집의 131페이지로 갑니다. 131페이지에 가셔서 우리 계획표에 2번이 계획표 있죠. 2번이 기출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 중 4번이 들었잖아요. 잡화점과 세탁소는 산재죠.
가구정과 공구상은 직제잖아요. 그럼 자파정 세탁성도 가구정 공구상 같이 한꺼번에 모여 있어야 얘는 분산돼 있어야 돼요. 산재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그 내용들만 읽어보시는데 여기 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5번에 좀 체크해 보세요. 5번에 체크해 보시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걸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주변 이용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어떤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내 자체에 대한 위치는 물리적이죠. 근데 둘 중에서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우리 투자론에서 만약에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위치적인 위험인데 내가 아파트인데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 가치가 떨어지죠. 그 위치적 위험이라는 건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 상대적 위치. 어떤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지문들은 그냥 체크만 하세요.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계획표에 넘기시면 5번이죠. 5번이 가장 유력합니다. 5번. 5번 찾으셨습니까? 요게 이제 다 입지 특성과 요 이제 구매 가능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1번. 자, 여기서 옳은 건데요. 같은 업종끼리 모여 있으면 뭐죠? 집제죠. 집심이 아니죠. 제가 아까 선매와 전문폰을 바꿔낸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2번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건 이건 무슨 품입니까? 전문품이고. 자, 5번에 비교하면서 구매가 선매죠.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이 바뀌었어요? 2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이것도 기출문제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좀 적어놔야 되는데 안 적어놓으셨더라고요. 2번하고 5번이 바뀐 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좀 재밌는 게, 여러분들 국부적 중심지라는 글씨 보이시죠? 국부적이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부적 집중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부적 중심지에 보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가 국부적이 붙어야 되죠. 그럼 국부적 집중성이 맞지 집재성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4번이 정답인가요? 산재는 흩어지죠. 그럼 동일원 쪽끼리 분산하는 유리한 점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기출을 하려면 이 그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꼭 자랑하는 건 아니라 제가 있긴 한데, 제가 국가 자격증을 강의하면 내가 학원 강의를 못해요. 못하는데, 내가 그 민간 자격증을 강의를 하면 출제를 하면서 출제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얘예요. 따라서 객관식이다. 딱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요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요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입니까?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얘기 좀 해보세요. 크시라든지 허프라든지 네일이 얘네들을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얘는 그냥이야 딱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잡으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다른 이론들은 이제 어떤 이론상에 대한 거니까 그걸 보는데, 자, 일단은 그렇게 5번을 제가 체크했고요, 계획표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어디에 또 체크가 돼 있냐면 7번이 돼 있죠. 7번. 7번 찾으셨습니까? 7번하고 이제 9번인데 9번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9번이 따라서 크리스탈러. 들어보셨죠? 크리스탈러의 이제 중심지론을 제가 이해한 다음에 이 9번을 풀겠는데요. 자, 이건 이제 들어가 볼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면서, 자, 얘는 이제 수요자의 분포, 그 다음에 거시적이고, 자, 따라서 재화의 도달 거리,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이 9번을 풀려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중심지와 배후지는 달라요. 중심지는 여기 시장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학원 같은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상업지죠. 상업지여서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학원이 되는 거죠. 근데 따라서 배후지, 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배후지는 상권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후지예요. 배후지는 상권을 얘기한다. 고객이 존재하는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배후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장소가 중심지예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그냥입니까? 성립 조건이 있겠죠.
자, 우리가 이따 여기 나오겠지만, 얘가 갑돌이가 만약에 슈퍼를 차렸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럼 최소한 와줘야 할 인원수가 있죠. 이걸 따라서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를 만족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가 있다면, 자, 우리가 100명 정도 와줘야 된대요. 그 요구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가 이제 정상이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건 그냥입니까? 말 그대로 최소입니까? 정상이만 먹는다는 건 요거만큼만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만인데 얘는 더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이야 더 많이 와줘야 돼요. 그럼 상권이 넓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거리는 짜장면 배달거리처럼 그 물건을 사겠다는 통행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재화의 도달거리. 도달거리죠. 재화의 도달거리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얘가 매출액을 많이 올리려면 최소 요구치보다 얘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학교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작아야 된다. 요구가 커야 돼, 항상 작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기억하시죠? 요구 수익률이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럼 어떤 게 더 커야 됩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밖에 있나요? 이 안에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노릴 수 있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여기가 따라서 수요가 0이다. 원업 타임 수요가 0이다. 자, 수요가 1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아직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0이면은 아이가 여기가 수요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아는 지점까지 여기를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1이 맞아요, 0이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따가 보십니다. 볼게요. 지금 9번을 보고 계시죠? 자, 갑니다. 옳은 거. 1번. 아까 이 학원이 있는 곳이 중심지잖아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을 집중되어 배우지가 상권이죠. 여기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 이 장소를 중심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 거리를 범위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수요가 1입니까? 0이죠, 0.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계지는 지대가 제로인 게 한계지인 게 있잖아요. 똑같이 그냥입니까? 수요가 아예 없습니까? 감소해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거기까지 범위를 정해놓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수요가 1이 아니다 0이라는 게 중요하죠.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한계가 중심으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다 0이다 0. 최소 요구치는 아까 100명 정도 와줘야 되죠.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요구되는 그 규모고, 그럼 최소 요구 범위는 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정상이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는 초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상이윤. 정상일만큼만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경계까지 거리라고 되어 있나요? 만약에 내가 낸다면 이 정상이윤을 초과해로 내면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초과예요. 정상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이라는 거죠. 차셨죠, 그죠? 그래서 항상 최소라는 요구는 이제 정상이윤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니은번만 틀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이 이론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이론을 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가겠는데, 자, 일단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그 이론 자체가 들어다 보니까, 자, 얘는 이제 수요자의 분포와 미시적입니까? 좀 거시적입니까? 그러면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자, 볼게요. 이 니은번이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중심지가 고차가 만약에 대형마트고, 중차가 중형마트고, 좀 중간에 있는 마트고, 그 다음에 자, 저차가 동네 슈퍼라면, 동네 슈퍼는 그냥요 가까워요. 대형마트는요 규모는 크죠.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네 슈퍼에서 아이 쇼핑 할 수 있나요? 시식할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요. 근데 고차는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많은 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 자, 우리 집 앞에 그냥이야 초등학교가 가까워.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멀지만 규모는 크죠. 그럼 대학교와 대학교 간의 간격은 멀잖아요. 초등학교는 가깝고. 맞아요.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자, 우리 집 앞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라 그래요? 주민센터라 그래요? 주민센터. 그럼 주민센터가 그냥이요 가까워요. 가깝고 좀 가면 구청이 있죠.
각종 있고 또 멀리 가면은 시청 있잖아요. 시청이 가까워요, 더 멀어요. 또 그래라 부산시청 우리 집 옆에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돼? 멀지만 규모가 크죠. 근데 부산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나요? 주민센터가 많죠. 그러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가 많아요, 적어져요.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이야 중심지수는 작아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저차가 어느 정도 중형마트 옆에는 있지만 대형마트 옆에는 찌그러들겠죠. 분포도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볼게요. 자, 고차는 동네 슈퍼가 아니라 대형마트는 그냥, 자, 우리가 대학교는 대학교의 간격이 그냥요 더 멀어요. 규모는 크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주민센터는 여러 개 있는데 시청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수가 줍니까? 줄고. 저차는 동네 슈퍼가 규모가 중차 옆에는 있지만 고차 옆에서는 찌그러들 수 있잖아요. 그럼 분포도가 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자,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 분포도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가 답이고요.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근데 허프는 자, 조금 더 미시적이에요. 그럼 허프는 거시적이다, 좀 미시적이다.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거시적은 전체적인 숲을 본다면 얘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따가 시험지에 주기장창 나오는데 크리스탈은 미시적이다, 좀 거시적이다. 수요자에 대한 분포로서 소비자에 대한 그 호소 원리를 나타내는데 허프는 소비자를 강조했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소비자를 강조했어. 소비자 안에 행동을 들어가서 깊숙하게 들어갔지. 그럼 거시적이야, 미시적이야? 자, 갈게. 크리스탈은 무슨 적? 허프는? 그럼 크리스탈은 그냥입니까? 전체를 봤습니까? 얘는 누구를 강조했나요? 소비자의 행동을 강조한 거죠.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 소비자죠. 먼 곳 선택해요? 가장 가까운 곳 선택해요? 가까운 선택하고 얘가 있을 때는 대형마트가 없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다목적 여행을 간다면 저차로 가겠어요? 고차로 가겠어요?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한다,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에다가 똥을 묻혀보세요. 선택한다, 지나친다, 지나친다. 그 다음에 고밀도 시가지에는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관계를 참작해서 상품에 대한 전문품을 판매해야겠죠? 누구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형 모형에서는 따라서 확률 모형. 확률. 확률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네일리 찍어, 컨버스 찍어, 허프 찍어. 허프 찍으셔야 돼요. 따라서 확률. 확률로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확률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어려워요. 따라서 네일리. 네일리 있어요? 네일리 따라서 소매 인력 법칙. 만류 인력. 만류 인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끌어당긴 게 힘이에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가 커야 되죠. 크기나 인구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 도시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컨버스, 분기점. 이게 상권의 경계 지점이에요. 경계 지점. 그래서 분기점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제 얘 이론에서 이 분기점에 대한 걸 찾아낸 거죠. 따라서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상권에 대한 경계를 구분했나요? 그 공식을 만들었나요? 그럼 얘 이론의 수정에서 그 공식을 찾아낸 거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학교 다닐 때 컴파스 아세요? 컴파스?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럼 컴파스는 비슷하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 얘는 그냥 공식을 만들어서 그 거리를 재게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니은에다 덧붙여보세요. 그럼 따라서 분기점. 작은 도시에 가깝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A와 얘가 4만 명이 있고 B가 4만 명이 있으면은 끌어당기는 구매 유형이 같은 게 따라서 경계 지점, 분기점, 따라서 1대1. 그럼 100명 있으면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얘가 A가 4만 명이고 B가 1만 명이면 자, 따라서 1대1. 구매 유형이 같은 1대1이 여기 100명 있으면 50명 간다는 건 오히려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작은 쪽에 있는 쪽에도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컨버스가 나오잖아요. 컨버스가 분기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하시면 얘의 이름을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까 확률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컨버스. 컨버스에 분기점 들어갔죠?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요? 컨버스 찍으세요. 분기점 들어가니까. 쉬는 시간이 연구한 거야. 그다음에 인력, 레일리.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분기점. 컨버스, 인력, 레일리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겠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제가 갈 거고. 자, 따라서 넬슨. 넬슨이 점포의 입지를 8가지 원칙을 또 전개합니다. 그 점포에 대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 입지에서 그 요인을 보는데. 자,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따라서 양립성. 자, 우리가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옆에 신발 가게가 있으면은 장사가 잘 되죠? 대체 관계예요? 보완 관계예요? 보완 관계라는 게 중요하고, 고객을 중간에 유인하고, 경합이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최소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제 가장 좀 우리가 유력하다 이제 보는데, 자, 요거는 약간 제가 요약집으로 조금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요약집으로 한번 갑니다. 요약집 가져서. 자, 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 가시면, 67페이지 찾으셨어? 네.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소매 인력 나왔어. 인력 나오면 누구야? 네. 왜? 인력이랑 내일이랑 비슷하잖아. 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얘는 그냥요 만류 인력이에요. 중요 법칙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니은을 보세요. 아까 크기라는 거 아시지? 크기. 네. 크기로 나올 수 있고 인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크기 인구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비례하고 릴번, 거리 제곱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 그 다음 미음번하고 비읍번을 묶어보세요. 아까 제가 상권의 경계 지점이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같으면 그냥입니까? 중앙이 옵니까?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그럼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잘 기억하고 계셔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줬어? 그래서 레일리는 2개의 도시인데 얘는 따로 대도시. 그럼 2개만 될 수 있어요? 3개도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일리가 결정론적으로서 2개의 도시라면 얘는 따로 확률론적. 그럼 2개만 결정합니까? 하나를 더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확률. 그러니까 확률만 나왔다? 그럼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소매지적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자, 우리가 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어떻습니까? 자, 거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쇼핑센터 수라는 게 있죠. 네. 쇼핑센터의 크기 면적이라고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따라서 수거면. 자, 경쟁 점포의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건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제가 뭘 물어본 걸 모르시고 대답했으니까 죄송한데, 허프는 자기 매장이 많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쟁 점포가 많이 생기면 내 매장이 많이 올까요? 안 와요. 그럼 경쟁 점포 수가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저자가 반비례라고 이때 나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수치가 작아야 되잖아요. 면적은 커야 되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 경쟁 점포 수는 적어야 되고, 쇼핑센터의 크기 면적은, 거리는, 요거 얘기한 건 네일리야, 이건 허프야. 허프, 이거 나오면 허프 찍으셔야 돼요. 일단 수거면이라고 하거든요. 다음에 숫자, 거리, 면적, 요거 나오면 이건 네일리다, 허프다? 허프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B의 결정론인 확률론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아까 네일리는 2개이기 때문에 하나만 결정해요. 근데 얘는 확률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허프는 결정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제가 얘는 중심지 크기에 같다면 가까운 곳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F,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넬슨은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은
어떤 점포를 선택할 때 그 8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장소에 입지하느냐를 제시한 게 누구다? 넬슨이에요. 사셨습니까? 넬슨은 이론만 나왔기 때문에 보는데, 아까 제가 양립성을 찍었죠. 양립성은 서로 그냥입니까? 보완 관계가 됩니까? 보완 관계, 대체 경쟁 관계면 안 돼요.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가셔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그냥 13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134페이지 7번. 134, 7. 문제집. 7번 있어요? 자, 일단은 2번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이제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냐면, 2번에 보시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 빈도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똥을 쳐보세요. 구입 빈도. 구입 빈도는 이제 어떤 그 매장을 가는 빈도 수에 얼마나 자주 가느냐. 그 다음에 상권의 규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박스 쳐보세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고차는 대형마트고 저차가 동네 슈퍼죠. 그러면 고차가 대형마트라면, 자, 대형마트는 그냥요, 규모가 커요. 저차의 동네 슈퍼는 규모는 작죠. 근데 왕래를 어디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디를 왔다 갔다 하겠어요? 동네 슈퍼를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얘는 구입 빈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근데 대형마트는 뭐 하루에 몇 번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입 빈도가 낮기 때문에 따라서 반비례다.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럼 우리가 구입 빈도가 어떻게 됐다 그랬지? 낮죠? 그럼 자주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형마트잖아요. 규모가 어떻게 된다? 크다고 하셔야 되죠.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번 체크하셨어?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1번은 상권의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 상품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 상권 핵정은 참고하세요. 따라서 독점, 침투, 분산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고급이나 전문품은 고소득층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분산시켜라. 그런 특정 계층에서만 분산시켜 판매하는 게 분산시장 접근법이랑 가져가지고, 아까 컨버스 아세요? 컨버스는 그냥요, 그 거리를 쟀어요. 네일리 이론을 수정했죠. 그래서 두 도시 간의 입지에 있는 소매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점을 그냥 다 확인했다. 확인했다는 건 그 공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허프는 결정론 쪽이에요, 확률론 쪽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게 되면 네일리는 딱 2개 도시밖에 안 나와요. 몇 개 도시밖에 안 나온다? 두세 도시 그냥 하나에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데 허프는 그냥이야 경제적 보수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둘 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장 정리에 대한 확률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론을 얘기하면 뭐하니? 집에 가면 까먹잖아. 뭐 어디가 히포이트야? 히읗 들어갔잖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아시겠어요? 영어 학문 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난 학자야, 기술자야. 확률의 히읗을 가르쳐 드릴 거지. 아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어? 자, 그 다시 갈게. 아까 확률 나오면 누구 찍어? 어디 했어? 분기점. 이렇게. 인력. 내일 찍으셔야지. 이렇게. 잡혔어요? 잡혀야 돼, 이렇게. 알겠죠? 그죠?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잡아야 돼. 이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계산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계산 문제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론부터 풀고 갈게요. 그러시면, 자, 14번을 갈게요. 14번. 14번이 좀 어렵게 좀 출제가 됐어요. 가시게 되면은 14번이네, 14번. 14번 찾으셨어요? 허프라는 애가 나왔죠. 자, 자,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가 좀 어렵게 떴거든요. 그래서 얘 이론을 이제 간다면, 자, 허프에 대한 것에 틀린 거는, 자, 맨 밑에 보시면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있나요? 자, 마찰 계수는 뭐냐면, 자, 네일리는요, 자, 아까 그냥입니까?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죠. 근데 거기에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힘들잖아요. 장애윤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마찰 계수가 그런 장애윤이라든지 어떤 교통에 대한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마찰 계수. 마찰 계수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공간 거리의 마찰 계수는 허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리에 대한 마찰 계수. 들어보세요. 자, 나중에 헤이그의 따라서 마찰 비용 이론.
그럼 지대와 교통비를 더한 게 마찰 비용이라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럼 교통이 좋을수록 마찰 비용이 좀 적어져요. 그럼 자 할게요. 교통 조건이 따라서 양호하다. 양호하면은 그냥입니까? 교통이 발달합니까? 그럼 교통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요 교통 비용이 좀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자, 따라서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 마찰 계수가 작아지거든요. 작아지고 그 다음에 교통이 불량할 수도 있죠. 교통 조건이 불량하면 교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교통 체증이 생겨요. 그럼 교통 체증이 생긴다면 그냥입니까? 교통 비용이 증가합니까? 그럼 교통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자, 따라서 마찰 계수값이 커진다. 커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찰 계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이제 거래에 대한 그런 마찰 계수가 작을수록 좀 우리가 또 낫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상품에 따라 달라져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품이 있고 편의품점이 있겠죠. 전문품과 일상용품. 그래서 전문품점이 있고요. 전문품점이 있고, 따라서 일상용품. 일상용품은 우리가 뭐 우유라든지 뭐 콩나물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일상용품. 자, 그러면은 자, 일상용품이 있는데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일상용품점과 전문품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자, 그럼 갈게요. 전문품은 고급이에요. 아까 나왔던 분산시장처럼 고급. 명품이에요, 명품. 그럼 여성분들, 만약에 고급 백을, 이 명품을 500만 원짜리 백을 한 1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안 가시겠어요? 가겠어요. 멀어도 가죠. 이게 봐요. 다 알고 있어. 따라서 멀어도 고예요. 그럼 멀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의 저항값이 낮다는 겁니다. 그죠? 저항값이 크다, 거리의 저항값이 낮다는 거죠. 자, 그럼 마찰 계수값이 크겠어요? 마찰 계수값이 작겠어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콩나물 사러 머리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따라서 가까이지 간다. 그럼 멀어서 가요? 가까이 가요? 가까워야 간다. 가까워야 간다. 그럼 거리의 저항값이 작겠어요? 거리의 저항값이 크겠어요? 그럼 마찰 계수가 작아요? 커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자, 한번 가볼게. 천천히 합니다. 자, 허프도 아까 레일리가 소매 인력이죠. 중요목을 따왔어요. 상품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했다. 자, 모형의 그 마찰 계수는 자, 지금 제가 교통 조건이 안 중요합니까? 교통 조건이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대답해봐요.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교통이 발달하죠? 교통 비용이 감소하니까 마찰 계수 값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이야 이 쇼핑 물건에 따라서 달라. 기억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문품 같은 명품을 저기 떨어져가고 저쪽에 멀리 있는데도 그냥이야 멀어도 가. 저항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 값이 일상용품보다 작은 거죠. 근데 콩나물 사러 가려면 그냥이야 가까워야지 가요. 거리의 저항이 크죠. 마찰 계수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만 중요해요.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가자. 야매 들어가고 갈 때 가야 돼. 이런 때 맨날 야매만 할 수 없잖아. 그 모형을 적용할 때 마찰 계수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럼 교통 조건이 나쁘면 그냥입니까? 요 교통 조건이 불량하면 교통이 체증됩니다.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거래 마찰 계수 값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했는데? 그러면 5번 있어요, 5번? 전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자, 아까 전문품은 구매에 의한 노력과 비용을 구애받는다, 구애받지가 않는다.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뭐 분석을 해보니까 뭐 제가 이제 여기는 제가 잘 몰라서 서울에 경기도 쪽에 아울렛몰이 있어요. 신세계 아울렛몰이. 명품 파는데. 그죠? 근데 거기가 어디 있냐면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쪽에 있어요. 이천시.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먼 곳이에요. 따라서 멀어도 간다. 멀어도 가요. 나 처음 봤어, 그지? 근데 여기가 그렇게 명품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죠? 얘기 좀 해봐.
그럼 그냥이야 멀어도 가. 멀어도 간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멀어도 가. 거리의 정을 안 나가는 거죠. 그 조건 조언이라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콩나물 서로 2000시까지가 돌았어? 그럼 얘는 그냥이야 정확값이 커. 가까워야지만 간다는 거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얘가 떴기 때문에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마찰 계수값은 교통 조건만 중요합니까? 쇼핑 물건도 중요합니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확률 나오면 히읗 허피야! 그때는 지나간 거야, 이제는. 그죠? 심각할 때는 심각해야 돼. 5번 심각해야 돼. 점유품은 그냥이야, 멀어도 가. 그러면 거리의 저항값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마찰 값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거 또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헤이그 마찰 비용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와 교통비를 따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통이 좋을수록 그냥입니까? 마찰 계수값은 작아집니까? 작아진다는 거죠. 이거 좀 이해해 주세요. 해두시고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상호입지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계산 문제를 가는데 갑시다. 계산 안 들어가고 싶은데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다 까먹기 때문에 14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44페이지 가시면은 아직은 안 들어갔어요. 요거를 이제 24번을 우리가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24번 있어, 24번? 자, 들어간 것만 좀 얘기하고 안 들어간 거는 제가 말로 때우겠는데 24번을 보시면은 자, 가볼게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니은은 제가 했어요. 자, 제가 중심지가 니은에 고차만 있어요? 중차, 저차가 있어요? 그럼 규모가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크리스탈러예요. 누구 이론이다? 크리스탈러. 그렇죠? 그 다음에 넬슨 기억하세요? 디귿이 넬슨이에요. 특정 점포가 최대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8가지를 제시했죠. 넬슨도 처음으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디귿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얘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넬슨 찍으셔야 돼요. 잘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따 요걸 다음에 제가 후술 할 거지만 기억해 보시면 토지형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티넨 이론을 도시 내부에 영향을 주는 약자가 버제스예요. 누구다? 버제스. 요거 다음 시간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답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넘겨볼게요. 계산도 제가 좀 선별합니다. 다 풀 수는 없어요.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계산 선별하기 때문에 136페이지로 갑니다. 136페이지로 가시면 자, 지금 제가 계획표에 11번하고 12번을 체크해냈거든요. 자, 시험 문제가 소매 인력 법칙 인력 나오면 누구예요? 내일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내일은 도시 단위로 갔다. 따라해요. 도시 단위로 갔다. 그럼 도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개의 도시만 본다. 그러면 3개가 나와, 2개의 도시만 나와. 그 다음에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 11번 보고 계셔요? 그럼 A와 B에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A와 B에 갈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면 그게 정답인데, 자, 볼게요. 밑에 해설을 이제, 우리가 이론이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내일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지금 A와 B가 있죠. 자, 그러면 유인력이에요. 유인력.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는데, 유인력. 자, 갑니다. 그냥입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인구는 그대로 비례하니까 그 크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인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A에 대한 인구는 아까 몇만 명이었어요? 7만 명이고 B에 대한 인구는요? 이거 풀어오신 거 맞아요? 42만 명이죠, 그죠? 42만 명. 자, 그러면 먼저 약분하는 게 좋아요. 그죠? 6, 7이 40이죠? 그러면 얘가 1배수면 얘가 6배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교수님 왜 이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그 원리를 얘기해 드리죠. 자, 원래 A까지의 거리는 그냥입니까? 10km입니까? B는요? 그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거리가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럼 10km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치가 작죠? 그럼 수치가 작기 때문에 다른 편의 20km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레일리가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셔서 제가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인구는 아시겠어요? 인구는 6배가 B가 크죠? 그럼 이쪽으로 많이 갈 거 아니야. 맞아요? 거리는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어디가 가깝니? A가 가깝잖아. 그러니까 A가 더 유인력을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는 바꿔라. 바꿔서 상대편의 거리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냥 돼요? 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제곱근을 해서 곱한 게 유인력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거리는 그냥이야 바꿔. B가 내려가고 A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왜 그런 원리는 제가 얘기했죠. 왜? 가까운 곳을 많은 걸 먹으니까 상대편의 거리를 갖고 와서 곱하는 게 네일리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명하신 네일리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럼 거리는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거리가 10km, 20km였잖아요. 그러니까 20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약분을 해보세요. 2대 1이 되는 거죠. 제곱근을 하죠? 제곱근 하십니다. 그럼 요건 2는 4죠? 그럼 4하고 6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4대 6. 따라서 40%, 60%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볼게요. 이게 힘들어서. 자, 제가 좀 편법을 쓴다면, 가볼게요. 인구의 반비례예요? 인구의 비례예요? 거리 제곱에는요? 반비례예요. 그럼 제 나름대로 이제 공식을 해볼게요. A와 B 중에서는 B가 6배가 크죠? 6배의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맞나? 근데 아까 10km하고 20km 중에서 그냥 가까운 게 좋아. 10km가 좋죠? 근데 10km가 좋은데 숫자가 작잖아요. 상대편의 거를 자기가 가져와서 곱한다는 얘기예요. 네일리가 얘기하셨어요. 그럼 거리는 바꾸셔야 되죠. 그럼 얘가 20km, 10km죠. 그럼 얘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제곱이 되니까 곱하니까 4대 6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12번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2번 찾으셨어?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지금 상태 보니까 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2번. 12번 갈게. 그러니까 인구 A는 몇만 명이에요? 1만 명. B는요? 그러면 얘가 2배 크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 몇 대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키로수는 몇 킬로예요, 지금?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1km가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근데 거리는 그냥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제곱근을 자기가 먹는 거죠. 바꿔도 되겠어요? 나 허락받고 바꿀게요. 바꿔도 돼요?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잖아요. 제곱근을 쓰여서 곱하는 것이 유인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2고 얘가 4죠? 4이 8이죠? 그럼 따라서 8대 1. 그럼 여기서 8하고 1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9,000명을 내주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갔어요? 한 50%만 간 것 같아요. 자, 할게요. 인구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럼 얘가 2배 유인력이 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원래는 얘가 1km, 2km죠? 가까운 곳이 유인력이 셀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는 바꿔라. 왜 바꾸고 난리야? 근데 네일리가 바꾸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자, 지금 몇 킬로였는데 1km, 2km인데 살짝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2가 떨어지고 1이 떨어진 거죠. 근데 조심하실 게 제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곱근을 한 다음에 요걸 곱한 게 유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2고 4니까 4, 2, 8이죠. 그럼 따라서 8대 1. 그래서 9,000명을 내주게 된 거예요. 9분의 8, 9분의 1이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나오면 레일리는 그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요 컨버스는 13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조금만 쉽죠.